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 아뜨북입니다. 올해도 출판계를 휩쓸었던 에세이,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보통의 언어들, 살고 싶다는 농담. 서점에는 오늘도 에세이가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에세이는 사실 오래된 장르예요. 길은 험하고 눈 쌓인 산마루 아스라한데 평생 눈물을 훔쳐본 적 없는 나것만 오늘만은 하염없는 눈물 뿌리는구나. 왕후 천축국전, 관동별곡, 열하일기. 우리가 교과서에서 읽었던 고전 문학도 모두 에세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에 들어서는 1920년부터 여행기나 자연을 찬양하는 글, 생활을 성찰하는 글이 신문과 잡지에 올라갔고 1960년대부터 지식과 교양을 쌓고 싶어하는 독자들 영향으로 지식인 에세이가 유행했어요. 전예린의 유고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령의 지성의 오솔길 등이 대표적이었죠. 고난 숙이물도 유행하면서 이윤복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1970년대에는 버무 에세이 문고 시리즈에서 희대의 베스트셀러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나왔어요. 무소유는 사후에 자기 책을 절판해달라는 법정스님의 유언에 따라 중고서점에서 값이 110만 원까지 치솟았어요. 무소유를 소유하려는 사람들. 1980년대부터 2000년대는 감성적인 에세이도 있었지만 처세와 자기개발 내용을 담은 에세이가 인기를 압도했어요. 이념 갈등도 끝나고 이제는 글로벌한 시대에 맞춰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긴 거죠. 2010년대에는 경쟁에 지친 사람들 앞에 힐링 에세이가 나타났어요. 지금은 자신의 취미와 선호를 자랑하고 영업하는 취미 에세이, 자신의 직업 특성과 거기서 겪은 경험을 차근차근 적은 직업 에세이,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솔직하게 드러내는 셀럽 에세이 등이 유행입니다. 2018년과 2019년은 에세이가 출판 시장을 이끌어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18년 베스트셀러 1위도 에세이, 2019년 베스트셀러 1위도 에세이였죠. 2015년 예스24에 등록된 에세이가 1668종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은 2695종, 2019년은 3500종이 넘어갔어요. 특히 올해는 셀럽 에세이가 전년 대비 328% 판매량이 증가했죠. 공감형 제목과 귀여운 일러스트로 표지부터 독자들이 유혹하고 독립출판으로 다양한 에세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선택의 폭도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에세이를 읽으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첫 번째는 친근함이에요. 전업작가가 아닌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는 그만큼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죠. 두 번째는 다양함이에요. 세상에 70억 명이 있다면 70억 개의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세 번째는 간접 경험이에요. 내가 모르는 경험을 읽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기대점을 모두 충족시켰던 건 바로 독특한 직업을 가진 저자의 에세이, 속칭 업세이라고 불리는 책들이죠. 나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관입니다.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 등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소개하고 저 청소일 하는데요 와 죽은 자의 집 청소처럼 사람들이 푸대접해왔던 일을 대리 체험할 수 있어요. 장강명 작가는 책 한번 써봅시다에서 이렇게 말해요. 경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대개 자기의 직업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과 태도를 지니게 된다. 그런 태도가 퇴근하고 나서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자. 그 사연은 삶과 주변 세계에 대한 철학으로 이어진다. 에세이는 무미건조한 설명문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 경험을 펼치는 장르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경험이 오롯이 드러나는 직업은 효과적인 에세이 주제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최근 출간된 에세이는 어떤 직업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교보기의 작업복을 입었다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해 현장 실습생으로 일했던 저자의 경험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2016년 구의역 정비업체 직원 사망,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의 소식으로만 산업실습생을 접하죠. 그래서 교복 셔츠 위에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출근하는 저자의 이야기는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문학창작과에 진학하고 싶었던 저자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학비가 비싼 예고 대신 마이스터고를 선택했어요. 매일 10시간씩 일하는 와중에도 꿈꾸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죠. 혹시나 누가 다칠까 기계를 확인하면서 업무의 뒤편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다는 문장을 남기기도 합니다. 글을 읽으며 6m 길이의 황동 재료와 이동대차, 절삭기가 가득한 공장의 소음이 들려오는 기분이에요.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가 담긴 교보기의 작업복을 입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예요.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만큼 행복하고 또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커피를 좋아하면 생기는 일에 서피른 저자는 학교와 카페에서 우연히 마신 커피 한 잔에 이끌려 16년 동안 커피를 업으로 삼았어요.
각 산지의 원두를 한국에 들여오는 커피 바이어이자 한국인 최초로 큐그레이더 자격증을 딴 사람이기도 해요. 좋아하는 커피를 마음껏 마시고 구매하는 일이라니 생각만 해도 신나는데요.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깊은 산골에 있는 커피 농장에서 도마뱀과 싸우고 범죄율이 높은 도시에서는 언제 납치될지 몰라 불안했죠. 농장에서 직거래로 원두를 사오기도 쉽지 않았고요. 최소 구매 수량을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어렵게 돈을 구워 회사를 운영하느라 빚은 산더미가 됐어요. 하지만 저자는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지기까지 애쓴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똑같이 생긴 커피 한 알이지만 저자에게는 농부와 노동자, 로스터, 바리스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새겨진 보물이었거든요. 덕업일치 않은 이야기를 찾는다면 커피를 좋아하면 생기는 일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2021년에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의 일 이야기도 에세이로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